자, 오늘은 입냄새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입냄새 예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워낙에 광범위해서 그래요. 입냄새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한두 가지 원인이면 간단하게 예방법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입냄새 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방법도 좀 많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양치도 잘 해주시고 또 설태도 잘 닦아주시고 입안에 이제 세균들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입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면역 기능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필요하면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비타민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약 보약도 먹을 수 있겠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야 면역 기능이 좋아집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셔야 면역 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많아지잖아요. 근육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을 담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스폰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수분 검사를 해보면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에 체수분이 많아져요. 몸에 수분이 많아져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해서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몸에 근육이 담아둘 용기가 없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몸의 체수분 자체가 부족해지게 되고, 체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입이 마를 수밖에 없겠죠. 물을 자주 마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이 마른다. 침샘에서 침 분비가 적게 되면서 입이 자꾸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다 증식하면서 입냄새를 만드는 세균들,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람 음성, 그람 양성 뭐 이런 세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람 음성 세균들이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세균들이 억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씻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침이 많이 나오면 침을 삼키고 이러면서 입안에 세균들을 자꾸 좀 씻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니까 냄새가 많아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위장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셔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위장 문제, 위장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 위염이 있다고 해서 뭐 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은 위열, 또 위식도 역류, 또 헬리코박터도 입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위궤양이 심한 사람들도 입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 관리를 해야겠고, 우리가 뭐 위식도 역류, 헬리코박터, 위궤양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방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위열은 뭐 어떻게 예방하는 거지? 위열은 왜 생기지? 위열은 뭐지? 이렇게 궁금하시죠? 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위장이 뜨끈뜨끈하다는 거잖아요. 위장이 왜 뜨끈뜨끈해지겠어요? 위장 쪽으로 충혈이 되면 위장이 뜨끈뜨끈해지게 되고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위장이 왜 충혈이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과음, 또 과식 이런 걸 해도 위장에 이제 열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위장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위열이 생겨요. 그러면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열과 함께 위식도 역류가 생기게 되면 그 위열로 인해서 생긴 냄새가 나는 가스들이 역류하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위식도 역류 단독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역류가 되어도 그 냄새가 나는 가스들이 위열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올라와야 냄새가 나게 되겠죠. 비염으로 인해서,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후비로 코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잠을 잘 적에 코가 콧물이 자꾸 넘어가게 되면서 아침에 자고 나면 목에서 콧물들이 자꾸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목에 이제 걸리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냄새가 이제 많이 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런 분들은 뭐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알게 모르게 침을 삼키고 있어요. 침이 나오고 침을 삼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때는 침이 나오지 않아요. 잠자면서 침을 삼키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이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해지면서 입안에 세균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역류가 있다든지 또는 비염이 있어서 후비루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콧물이 너무 내려온다든지 또 역류를 해서 위장에 액이 올라온다든지 하면서 입안에 이제 세균들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양치는 꼭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입냄새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일반적인 건강관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물 자주 마시고 양치하고,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못하는 것들. 식후에 양치,
꼬박꼬박.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꼼꼼하게 하는 거. 저는 사실은 양치를 하루에 5번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 밥 먹고 나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전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5번 꼼꼼하게 부드럽게, 세게 하면 안 돼요. 잇몸 다칩니다. 그러면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부드러운 솔로 부드럽게 꼼꼼하게 조금 정성껏 이렇게 양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수시로 자주 드시는데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조금 키우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고요. 소화가 잘 되는 한식 위주로 소화가 잘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시고, 간식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장에 부담을 주는 위식도 역류가 잘 생기게 하는 커피, 술, 또 매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단 음식들, 초콜릿 같은 것들이 특히 역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 좀 금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냄새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